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갖고 계신 휴대폰은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르면 실내에서 회의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1시간 이상 회의가 지속될 경우 출입구 등 문을 열고 환기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과 집행부에서는 발언 시 마스크를 착용 후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 진행 1시간마다 환기를 위해 10분간 출입문을 열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회에서도 정부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코로나19 감염병에 적극 대응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정례회에 참석하는 집행부 간부 공무원 및 회의 참석 관계 공무원을 최소화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시민신문고위원회 대변인실, 감사관실 소관 2020년 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감사관실 소관 조례안 한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863호 2020년 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민신문고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신문고위원회 위원장 차태환입니다. 항상 저희 신문고위원회에 지대한 관심과 무한한 신뢰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미영 위원장님, 백원찬 부위원장님, 고호근 위원님, 황세영 위원님, 그리고 이미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신문고위원회 소관 2020 회계연도 일반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회계 세입 예산 현황입니다. 결산서 61페이지를 보시면 세입은 징수 결정한 178만 5천 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회계 세출 예산 현황입니다. 결산서 187페이지를 보시면 예산 현액은 12억 4,803만 5천 원이며 이 중에 지출액은 11억 4,708만 8천 원, 집행잔액은 4,803만 8천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7페이지 위원회 지원 및 국민신문고 운영,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73만 원은 우편요금과 차량유지비 불용액입니다. 같은 세부 사업의 행사 운영비 572만 5천 원은 제2회 신문고의 날 행사 운영비 불용액입니다. 세부 사업 인권정책 추진의 행사 운영비 1,830만 원은 인권문화 행사 미개최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사업 연구영역비 709만 1천 원은 울산광역시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계약의 낙찰금액 5,290만 9천 원을 제외한 불용액입니다. 과업 내용을 보강하기 위해 계획기간을 연장하여 사고 유월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인력 운영비 보수 집행 잔액 962만 9천 원은 직원 기본급 수당 연가보상비 등 인건비 불용액입니다. 다음으로 예산 이체 현황입니다. 결산서 486페이지에서 487페이지를 보시면 2020년 7월 1일자 조직 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 6건으로 총 1억 1,666만 5천 원입니다. 다음으로 다음 연도 2월 사업비 현황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441페이지를 보시면 인권정책 추진 연구영역비 6천만 원 중 5,290만 9천 원을 사고 이월하고 709만 1천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2월 사유는 과업 내용을 보강하기 위한 계약기간 연장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의 이용, 예비비 지출, 채무부담행위, 수입 대체 경비 사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신문고위원회 소관 2020 회계연도 일반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태환 시민신문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63호 2020 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 시민신문고위원회 소관 결산입니다. 세입결산 손합액은 100만 원이며 세출결산 지출액이 11억 4,700만 원으로 예산액 12억 4,800만 원 대비 집행률은 91.9%이며 집행잔액은 4,8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3.8%이며 전년도 2.3%보다 1.5% 증가하였습니다. 예산 이체 사고 올릴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시민신문고위원회 소관 일반 회계 결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8페이지 검토 의견으로는 집행잔액 비율이 전년보다 3.8% 증가하였으며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위원회 지원 및 국민신문고 운영 행사 운영비 500만 원, 공공운영비 200만 원, 인권정책 추진 행사 운영비 1,800만 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다음 연도 2월액 5,200만 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시민신문고위원회 소관 결산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시민신문고위원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행사 운영비와 공공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 과대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회 지원 및 국민신문고 운영 세부 사업의 행사 운영비는 제2의 신문고의 날 기념식 운영비입니다. 지난 2019년 제1회 신문고의 날 기념식에서는 홍보 동영상 제작 용역을 의뢰하였으나 제2회 기념식에서는 홍보 동영상 제작비보다 비용이 적은 PPT를 활용함으로써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권정책 추진 사업의 행사 운영비는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기념하고 인권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개최하는 인권 전시, 토크 콘서트, 인권 뮤지컬 등 인권문화 행사를 위한 운영비입니다. 세계인권선언의 날은 12월 10일로 하반기 행사를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당시 코로나19의 지역 내 감염 확산이 크게 우려되어 부득이 세계인권선언의 날 기념 문화 행사를 취소하였고 이로 인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운영비의 경우 공용차량 자동차 보험 가입비와 유지비, 우편요금 발송비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으로 연구용역비 5,200만 원을 이월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권증진 기본계획 용역 기간 중 인권업무 전담부서인 인권담당관이 신설되면서 울산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된 인권행정 기반을 반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최종안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인 분석을 하고 추진 사업안을 정밀하게 작성하여 울산광역시 인권정책에 지침이 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당초 2020년 12월 12일까지로 되어 있는 계약 기간을 올해 3월 12일까지로 연장하였기 때문에 계약 금액 모두를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시민신문고위원회 소관 2020년 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10분 이내로 해주시고 추후에 추가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미영입니다. 네, 이번에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사고 이월에 관해서 먼저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인권정책 추진 연구 용역비를 전체적으로 사유가 인권 관련 행정 변경사항 반영과 가업 내용 보강을 위해서 계약 기간을 연장하셔서 5,200만 원 정도 되는 예산을 사고 이월하셨다고 설명을 하셨거든요. 예. 그러면 실제 이제 인권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좀 내용 보강을 좀 더 많이 하셨다라고 좀 이해는 되지만 실제 과업 기간 자체가 언제부터 언제였고 그리고 지금은 변경된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인지 그리고 보강을 좀 했던 부분은 어떤 것인지 좀 간단 명료하지만 정확하게 좀 안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해서 이제 작년 12월 12일까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간 보고와 더불어서 저희들이 용역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다시 여러 관련 단체들하고 회의를 했는데 그쪽에서 이제 나온 안이 너무 좀 미흡하다. 그래서 좀 여러 가지를 좀 보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도
특히 다른 지역과는 다른 차별적인 것이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제 저희들은 그거를 이제 울산연구원에다가, 울산연구원이 이제 그 용역을 수행을 했는데, 네네. 울산연구원에 이제 그런 사항들을 주문했고, 울산연구원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은 또 보강을 하려고 해서 결국 이제 3달 정도 연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12월까지였는데 이제 언제 3월 12일로 네, 마무리를 다한 거네요. 납품기일이 이제 3월 12일로 정해졌고, 그래서 다 마무리를 한 상태네요, 지금. 예.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용역 그 금액은 5,200만 원 되는 거는 이제 낙찰 차액으로 이제 남는 금액이 이제 700만 원 정도 되는, 그거는 어차피 불용이 돼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그 납품이 돼야만이 이제 그 계약 금액을 지불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사고이호를 하게 된 겁니다. 네, 뭐 사고를 된 사유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예. 실제로 이제 이렇게 인권 정책을 추진하면서 과연 그 기간을 늘릴 정도로 어떤 부분을 좀 보강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했는데 사실은 예. 대개가 이제 그 기본 계획이 거의 그 각 지자체가 거의 대동소이하다시피 하는데, 그쪽에서 이제 참여했던 그 분들의 이제 그 주로 지적 사항이 울산만이 가지고 있는 사항들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을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실제로 각 부서에서 어떤 방식으로 실행할 건지, 그래서 각 부서에서 내놓은 계획과 그것을 이제 같이 맞춰서 조금 더 보강이 돼야 되지 않냐 해서 이제 보강하게 된 겁니다. 전 부서에서 의견을 받으신 건가요? 예. 그래서 부서들 이제 해당 부서들도 이제 같이 참여를 해서 전체적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네, 이번 뭐 이렇게 사고 이호를까지 하면서 사실은 기간이 연장되긴 했지만 실제 울산에서 그리고 인권 정책을 펼쳤을 때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좀 많이 노력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왔잖아요. 예. 그럼 그 이후로는 어떻게 추진되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그때는 저희들이 그 부서가 다시 또 그 업무가 인권 담당관으로 이관이 돼서 저희들이 그거까지는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소관을 떠났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1월 1일자로 그 이제 갔고, 그래서 그 떠나고 나서도 한 3개월 정도 지났기 때문에. 저도 이제 출범식도 참석하고 했는데, 그래도 이제 인권을 담당하고 계셨고 신문고에서 그래서 거의 뭐 한 2년 정도 담당하고 계셨죠, 지금까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제 6개월 딱. 6개월 정도 하셨나요? 예. 작년 7월 1일부터. 그리고 6개월 정도 담당하다가 이관을 했지만 그래도 같이 관심을 좀 갖고 계신 게 아닌가. 그리고 특히 시민구위원회에서 이제 접수가 되어지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또 해결해 나가는 데는 기본적으로 또 인권이 또 바탕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지금 인권 담당관실하고는 조금씩 소통을 해가면서 저희들 쪽에 들어오는 민원이 혹시 인권 관련된 거는 뭐 그쪽에다 넘겨주기도 하고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소통하면서 실제 담당도 있지만 특히 시민신문구위원회라는 그런 또 상징성이 있으니까 서로 같이 우리 울산 시민들의 어떤 애로사항들 그리고 불편함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함께 협심해서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87페이지에 부서 성과 부분에서 그 시민신문구위원회 업무 추진 역량 강화로 시민권익 보호 및 시정 신뢰를 정진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성과 지표에 시민신문구위원회 운영 활성화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특정 산식이 나와 있긴 해요. 회의 개최 횟수와 그리고 찾아가는 신문고 운영 횟수. 그래서 사실 전년도 같은 경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좀 여러모로 또 이런 신문고위원회 어떤 찾아가는 신문고라든지 아니면 또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불편사항이 있었겠지만 또 저희가 꼭 오프라인이 아닌 다양한 방법 그리고 특히 뭐 찾아가는 신문고 같은 경우는 많은 인원들이 아니더라도 또 신문고위원회 접수했던 사항들의 현장 방문이나 아니면 또 신문고위원회가 찾아가서 직접 그 현장 애로사항을 정치하고 해결해 나가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한 50%밖에 달성률이 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그 사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도 올해도 사실은 만약에 코로나 때문이라고 한다 하면 실제 코로나가 아직은
중인데 이제 어떻게 신문고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동안에 이제 특히나 집합금지 내지는 이제 그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저희들이 찾아가는 신문고를 이제 운영을 하고 싶었는데도 가서 만약에 이제 그런 그 확진 뭐 이런 사례가 퍼진다고 하면은 그것도 오히려 또 치명적이라고 생각이 돼서 조금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그 6월 24일 날 저희들이 이제 그 온양읍에 가서 온산읍 주민들과 이제 온양읍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이제 찾아가는 신문고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지금 방역 뭐 이것이 조금씩 완화가 되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 계속 활성화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꾸준히 그렇게 하려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은 저희들이 찾아가지도 못하기 때문에 온라인이라도 좀 특히 전화로도 네. 민원을 받으려고 그 부분까지 홍보를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전화보다도 꼭 오셔서 상담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민원을 접수하고 가시고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그런 부분도 꾸준히 이렇게 하고는 있고 그리고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이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런 경우는 일반 민원하고 이제 섞여서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다 빼내서 네네. 다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조금 더 저희들이 활동을 좀 재개를 해서 그 시민들하고 직접 접촉하는 것도 좀 앞으로는 계속 해보려고 생각입니다. 네, 이제 코로나가 조금 더 집단 면역이 생기는 어떤 이런 예. 분위기 상황에 맞춰서 국민신문고위원회 뭐 활성화는 충분히 더 될 것이라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신문고위원회 접수되는 내용들은 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참 안타깝게도 이제 코로나가 자꾸 이게 팬데믹 현상이 이제 오래 가다가 보니까 예. 시민들이 좀 어려우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웃 간의 분쟁이 이웃 간 은근히 분쟁.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때로는 행정기관하고 이제 같이 섞여져서 오면은 저희들은 이제 가급적 해결해 드리려고 애쓰는데 이웃 간의 이제 분쟁도 그냥 이것이 나중에는 집단 내지는 갈등 분쟁으로 이제 승화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으면 관여를 하고 본인들이 원치 않는다면은 뭐 그때는 다른 방법으로 하시도록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내용도 요즘에는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어떤 개발 행위 허가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씩 그렇게 들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발 행위 관련. 예. 그 부분들은 행정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실제로 신문고위원회에서 하실 일들이 좀 많으시겠네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 추세를 이제 지켜보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택지 개발 이런 그것과 더불어서 그런 것들이 조금씩 제기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이제 또 때로는 사회복무위원회 그 복무 관계도 이제 들어오는 경우도 또 있고요. 조금은 이제 좀 다양해지는 그런 감이 좀 있습니다. 아마 이제 다양하게 신문고위원회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불편사항이 접수된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신문고위원회 역할이 많이 홍보가 됐다는 걸로 볼 수 있고, 예. 네, 그래서 앞으로도 어쩌면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되더라도 아마 그만큼 홍보가 됐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계층에서 다양한 또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이 접수가 될 거예요.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고호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시의 뭐 여러 가지 민원 이런 부분을 이렇게 처리하시느라 참 수고 많으십니다. 회의 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매번 제가 강조하는 부분인데 시청사 주변에 여러 가지 뭐 시위 데모 관련해서 좀 관심을 기울여 달라. 사실 저렇게 하는 부분이 시하고 직접적인 관계도 있지만은 어디 하소연할 데 없어서 시에 와서 저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뭐 한 번씩 가보지만은
과연 이 부분이 시에서 와가지고 대본을 해야 될 사항인지 아닌지 참 구분이 잘 안 가는데 얼마나 듣다 보면 시에 와서 저렇게 피켓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 부분을 시민구위원회에서 한 번씩 가서 또 뭐 고충을 좀 들어 그 부분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은 뭐 또 음료수도 몇 개 사와서 좀 달래는 부분이 좀 있어야 안 되겠나. 아무도 관심도 안 주고 있으니까 참 본인들도 굉장히 좀 섭섭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집행부로 다 원망이 다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역할을 신문구위원회에서 좀 해주시면 좋겠다. 제가 그 이야기입니다. 뭐 가서 뭐 신문구위원회에서 해결하라는 측면은 아니고요. 예. 저희들도 그 시위를 할 때마다 그 나가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면은 그 오히려 그분들을 모시고 와서 저희들이 상담을 다시 하면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이제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이 또 있어서 그런 경우는 그냥 그 저희들이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는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나가서 우선은 뭐 때문에 데모를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뭔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알아보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앞으로도 계속 하려고 생각입니다. 예, 뭐 대표자들을 좀 따뜻하게 좀 대해주고 또 사무실에 모셔서 차도 한잔 하면서 또 이해를 시키는 부분이 안 좋겠나는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데 좀 더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두 번째는 그 연구 용역비 인권 추진 정책 지금 작년에 이렇게 12월 12일까지 하긴 했는데 연기되어서 뭐 올해 했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그 뭐 나오는 결과지 지금 좀 보자고 뭐 이런데 자료 좀 해주시면 부탁드리고 이런 연구 결과 용역이 나오면은 이거 인권 정책 추진은 좀 중요하다고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 위원들에게는 한 번씩 이렇게 배포해 주는 게 맞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인권 담당관실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이제 각계 그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것이 이제 인권 기본 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이제 연기까지는 해놨는데 1월 1일자로 인권 담당관이 이제 신설이 되면서 그쪽으로 업무가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저희들이 직접 납품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거 용역 집행할 때에는 신문위원회에서 했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는 이제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 인권 담당 관실에서는 그런 내용을 잘 모르니까 의회에 좀 이렇게 제출하는 부분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집행잔액 이런 부분 뭐 질의해도 잘 모르시겠네요, 그죠? 아니요, 집행잔액은 낙찰 금액 아니 그러면은 제가 그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뭐 최고가 입찰을 붙였습니까? 낙찰이 생겼습니까? 요거는 이제 대개 어떤 독창성 뭐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제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제한 평가를 할 때도 입찰 금액을 적어서 넣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입찰 금액이 이 금액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울산연구원에 과다하게 과제가 많이 가니까 이게 제대로 된 뭐 인권 정책 추진이 나왔는가 뭐 의구심부터 가는데 결과지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예, 책자는 보내주시고 인권 정책 추진 행사 운영비가 집행자령이 1,800만 원이 남았는데 이 행사 날짜가 언제입니까? 워낙에 이제 12월 10일 글이 이제 세계 인권 선언의 날이어서 그때 행사를 대대적으로 하는 거로 해서 예산이 수립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가 워낙에 이제 그때는 심해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위원장님, 타 실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 축소로 될 것을 예정을 해서 뭐 조금 금액을 축소를 해서 다 추경에
삭감을 하고 그랬거든요. 예, 예. 뭐 앞으로 올해도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사가 축소돼야 되겠다, 계획보다 좀 축소돼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미리 추경에 조금 삭감을 좀 해주시면 좋겠나, 예,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답변 속에 뭐 당연히 이렇게 뭐 그래 됐다 하는 부분은 좀 논리적으로 좀 안 맞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올해는 그렇게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또 제안을 드리면, 찾아가는 신문고 이 부분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거보다는 미리 구군에 무슨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지 좀 미리 좀 파악을 해서 가는 부분이 안 맞겠나. 막연하게 뭐 찾아가서 신문고위원회 의견 개진할 거 있으면 해라, 이 부분은 접수 이렇게 되는 부분이 좀 적지 않나. 미리 구군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또 신문고위원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사안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가는 게 좀 안 좋겠나, 그런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뭐 지역 그 주택조합 이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몇 번 했는데 문제점이 많습니다. 아무튼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 이야기하보다는 전체 전수조사를 좀 해서 한 분이 담당을 해서 문제되는 부분은 뭐 고발 조치나 여러 가지 시에서 행정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이 안 맞겠나 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모 지역주택조합에서 저한테 민원이 왔는데, 제가 보니까 이 상당히 문제가 많더라고요. 시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대연 지구주택조합입니다. 나중에 제가 신문고위원회에 제가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예. 추진 과정부터 지금까지 이 중복이 다 돼가는데도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피해가 가는 주민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라는 얘기죠. 그래서 법적인으로 대응에 관한 될 일도 아니고, 다른 쪽으로 해서 문제를 좀 해결해 나가야 되겠다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LH 관련해서 본 의원이 시정 질의도 많이 하고, LH가 울산에서 사업하는 부분이 문제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양걸림 고부터해서 지금 작년 3단, 구라지구, 다운지구, 최근에 선바이지구까지 무슨 문제가 제일 큰가 하면은 사업지구 내만 자기들은 최대 이익을 지금 가져가려고 합니다. 사실 LH가 빚이 140조 정도 됩니다. 하루에 이자가 1억인가 이렇게 나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울산 지역에서 자기들이 조금 돈이 되는 사업만 무조건 하려고 그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LH가 하는 사업 지구마다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왜 해결 안 되느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자기들이 설계를 하고 감리를 하고 준공도 자기들이 합니다. 예. 그래서 시에서 관여할 부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좀 공사를 하는 경향이 있고, 또 부실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나중에 시비가 투입되고 구비가 투입돼야 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시에서 어떻게 통제하고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저 3번만. 그 부분이 LH 위에는 국토부가 있습니다. 국토부에 또 울산시가 예산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역학관계 때문에 울산시에서 강력하게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H 관련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강력하게 대응을 좀 해줘야 되고, 신문고위원회에서 어느 정도는 역할을 좀 해줘야 안 되겠다. 시를 대변해서. 예, 예. 이거는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렇게 하면은 가능할 것 같고,
지금 본 의원이 지금 체크한 바로는 과거에 잘못된 그런 시공방법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공기업인지 사기업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사기업보다 훨씬 못하다는 얘기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최근 시정진에 있는 부분이 혁신도시의 차바 사태 때 태화 우정지구가 침수가 됐습니다. 그 최고 원인이 저류조 시공방법이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그 시공방법을 다운지구에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시민안전실에도 계속해서 주장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시공방법이 잘못됐고 지금 저류조 역할을 못하고 있다. 강력하게 LH에 건의를 해서 지금 재시공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최근 다운지구를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봤단 말입니다. 딱 해보니까 또 잘못되고 있습니다. 그게 온라인 방식이라고 물이 이렇게 저류조에 이렇게 저장하는 게 아니고 바로 거쳐가 나가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 부분이 시공비가 적게 됩니다. 또 관리하기가 좀 쉽습니다. 그런저런 부분이 있는데 LH에서 지금 계속 이렇게 무소불위로 자기 멋대로 공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시에서 감독을 안 받습니다. 제가 설계도를 보니까 정말 문제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 부분도 저나 우리 또 황세영 의장님도 그 관련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의논을 해서 신문고위원회에서도 같이 역할을 좀 해주면 좋겠다. 제가 주문을 좀 드리고 싶고, 그게 이 부분은 누가 민원을 넣고 하는 부분보다도 시에서 당연히 해야 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조치가 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드리는데 그 자료는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신문고위원회에서도 역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LH는 저희들 관할에 속하지는 않지만은 그 권익위하고도 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저도 이제 대략 짐작을 하는데 시에서도 좀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솔직한 말씀으로는 여태까지 그런 거를 저희들한테 와본 적도 없고요. 그리고 제가 또 LH 쪽에 옛날에 권익이 있을 때도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개략적으로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 되면은 그 권익위를 동원해서라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도 그 방법이 지금 전혀 이렇게 쓰여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들한테 그런 걸 의뢰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또는 이제 권익위하고 협의해서 많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저도 와서 이렇게 느끼는 게 수도권에서는 이렇게까지 LH가 횡포에 가까운 짓은 거의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 울산 쪽에서 와서 보니까 완전히 전혀 딴판으로 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신용위원회에서 방수민은 대법 질문을 했지만 지금은 신문고위원회가 안착이고 정책이 될 수 없으니까 좀 능동적으로 차원적인 민원이 앞으로 일어날 사태에 대한 대비도 좀 해주는 것도 역할이 좋겠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의회하고 긴밀히 상의해서 좋은 결과 좀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작년 한 해도 많은 시민들의 어려운 점들에 대해서 귀 기울여 주시고 시민신문고를 잘 운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민신문고 전체 예산과 그다음에 운영비 또 잔액, 집행잔액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총 12억 4,800여만 원이 시민신문고 전체 예산이다. 그렇죠? 예. 그중에서 인력 운영비를 제외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그 사업비는 전체 예산 대비 한 18.4% 정도 되는 2억 3천여만 원 정도 되는데, 사실 이게 시민신문고의 특성상 사업이 뭐 인력 운영비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18.4%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부서에 비해서 보면 사업 운영비가 굉장히 낮은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 중에서 1억 3,900여만 원을 약 60% 정도 집행하고 사고 이월 5,290여만 원, 그리고 집행잔액 3,770여만 원, 이렇게 보면 1억 2,840여만 원, 약 40% 정도가 이월되거나 또는 그 잔액으로 남았어요. 그렇죠, 그죠? 예. 그러잖아도 18.4%밖에 안 되는 사업 운영비에서 또 한 40% 정도가 사고 이월되거나 뭐 집행 잔액으로 남아가지고 어떻든 이 잔액 발생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만 보면 사실은 우리 신문고가 인력 운영에 비해서 업무 성과가 별로 이제 없었다 이렇게 보아지는데, 이 성과 보고서를 보면 이제 그 개괄적으로 고충 민원 처리 결과 관계 기관과 뭐 이렇게 부서 수용률에 있어서는 뭐 좀 소폭 상향했다고 성과가 더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신문고위원회 운영 활성화에 있어서는 50% 정도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이유는 뭐 아까 설명하신 대로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주로 찾아가는 신문고가 우선은 분기별로 행해져야지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미뤄지고 이제 이번 6월 24일 날 이제 비로소 시작을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업무 연차나 내지는 이제 조사관 등에 대한 교육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바깥에 나가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 회의실을 이용해서 주로 이제 자체 교육만 하는 식으로 이제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네. 뭐 업무 연차내 같은 경우는 뭐 우리끼리 늘 있는 경우고 해서 그렇게 막 내부적으로 조촐하게 했다. 뭐 그렇다고 안 한 건 아니다. 뭐 돈이 최대한 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는데, 사실 찾아가는 신문고라든지 이런 것들은 코로나 상황이라고 해가지고 시민들의 애로사항, 민원사항, 고충사항 이런 게 없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만 찾아와서 말 못할 뿐이고, 또 다만 쉽게 자기의 애로사항이나 고충사항을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신문고에 북을 못 올릴 뿐이지 더 많을 수도 있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좀 우리 신문고에서 좀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가지고 뭐 접수는 온라인으로 하고 어떤 그 처리라든지 상담은 개별적으로 좀 찾아가서 접견하고 능동적으로 좀 찾아가는 그 상담을 그렇게 대규모로 할 것이 아니라 접수는 온라인으로 받고 상담 이렇게 접견은 개인적으로 하는 그런 묘도 좀 발휘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그 각 구별로 이렇게 기관별로 하다 보니까 그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가지고 그냥 안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은 이제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면은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또 때로는 저희 위원회에 오셔서 또 말씀을 또 하시는, 그러니까 아까 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은 이행률이 높아진 거가 그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그 해당 기관하고의 대화를 좀 많이 한 편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저희들도 필요하다면은 설득도 해서 그래서 이제 이행률이 좀 많이 높아진 것 같고, 근데 이제 다만 저희들이 이제 그 어떤 이슈가 있으면은 그거를 계기로 해서 이렇게 이제 갈 수는 있는데, 또 이제 워낙에 그 지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울산도 뭐 50명까지 오르락내리락 하던 쪽이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오히려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왜냐면은 저희들 쪽이 먼저 터지고 나면은 그 저희들 쪽에 오시는 분들은 뭐 다 확진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제 저희들이 그 이번 6월 24일부터 했고, 그리고 저희들이 그래서 그동안에 못했던 거를 그 6월달 이후부터는 뭐 2달에 한 번 내지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찾아가서 사실은 이제 들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군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도 좀 간담회도 같이 가져가면서 좀 저희들 쪽에서 봤을 때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좀 찾아내서 해보려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어찌됐든 그 코로나는 이제 워낙에 이게 또 걸리면 치명적이라서 조심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이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예, 물론 뭐 작년에는 뭐 기성적 코로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정도로 심각한 상황임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아마 우리 신문고위원회에서도 뭐 다음 달 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또 다음 달 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뭐 이래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1년이 뭐 갔다고 저도 봅니다만은 조금 더 능동적으로 구군 그다음에 그 각 동, 또 그 각 동에 있는 그 어떤 단체, 또 뭐 각 동을 움직이는 리더, 이런 메커니즘을 좀 잘 파악을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그분들을 활용한 어떤 그 찾아가는 신문고 이런 걸 조금 한번 고민해 보셨더라면 그래도 이 정도의 성과는 조금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서 아쉽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코로나 상황이고, 이 코로나 상황이 언제 어떻게 또 확산되고 뭐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황에서 찾아가는 신문고 상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좀 효율적인 것인지, 이런 그 구, 군, 그리고 동, 또 동에 있는 각 자생단체, 또 간변단체, 이런 단체들과 연계한 메커니즘을 좀 잘 파악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런 적극적인 신문고 운영을 좀 할 수 있을 것인지를 한번 좀 계획을 수립해 보셔서 운영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그렇게 해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황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세영 의원입니다. 우리 차태현 우리 신문고 위원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오늘 이 자리는 이제 2020년도 회계연도 우리 이제 일반 특별 회계 결산과 더불어서 이제 예비부 지출 승인에 대해서 지금 쭉 저희들 의원 입장에서 지금 심의하고 있는데요. 이 결산 검사 의견서 상으로 보면 뭐 코로나19 때문에 행사 취소나 또는 축소되었거나 또 집행 이후 잔액 이외에는 특별한 또 특이사항은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않고 우리 시민신문고가 우리 초창기 출범 당시에는 여러 가지 우려 또 저항들이 상당히 커서 어려움도 많았지만, 지금 이제 되돌아보면 이 시민신문고위원회 역할이 참 도드라지고 참 큰 역할을 하고 계신다. 우리 시민들의 어떤 고충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한 실효성이 상당히 높아서 시민들이 울산시정에 대한 행정에 대한 그 만족도가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시민신문고의 그 역할이 크다, 이렇게 본의원은 보고 있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 시민신문고가 우리 의원님들 여러분들이 또 많은 제안 또 부탁
요청도 드리다시피 그런 걸 다 감당해내기 힘들 정도의 또 요구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본의원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신문고 우리 위원장님, 우리 지금 성과 지표 보면 지표수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달성했고 하나는 이제 달성하지 못했다고 지금 책자에 나와 있는데요. 예. 달성하지 못한 게 무엇인지 또 못한 이유가 어떤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희들이 그 찾아가는 신문고를 좀 운영을 해서 그 시민들과의 어떻게 보면은 접촉을 좀 이렇게 강화하는 쪽으로 해야지 되는데 그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거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이제 이번 그 하반기부터는 조금 뭐 이렇게 풀려지고 또 접종이 이제 좀 많이 돼서 그 집단 면역도 좀 생길 여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강화를 해 나가려고 생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앞서 말씀 다 드렸다시피 시민신문고위원회 어깨가 더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될 역할마저도 또 이제 지방 시대에 우리 자치단체장이 해야 될 일마저도 또 해야 되는 또 그런 요구를 지금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만큼 필요한 부분이 조직이나 시민신문고의 어떤 역할에 필요한 부분들이 계시면 언제든지 저희들 우리 김미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또 요청해 주시고 또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정말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시민의 입장에서 고맙다는 말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보충 질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민신문고위원회 소관 2020년도 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결산 승인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변인실 소관 2020년 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회계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유승혜입니다. 평소 대변인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변인실 소관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1종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먼저 영상 매체 홍보입니다. 예산액 23억 9,400만 원 중 방송 매체 홍보, 시민의 식고치 캠페인, 케이블 방송 시정 홍보, 울산사랑 캠페인, 고속열차 활용 홍보 등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울산시 인터넷 방송 및 웹진 위탁 운영입니다. 예산액 6억 4,800만 원 중 인터넷 방송, 인터넷 웹진 운영, 시정 영상물 제작 등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시 이미지 홍보 사업입니다. 예산액 10억 1,200만 원 중 시정 홍보 영상 및 지명 광고 제작, 다중 이용시설 홍보 등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미디어 소통 사업입니다. 예산액 5억 1,500만 원 중 인터넷 포털 사이트, 모바일 활용 홍보, 시공식 블로그, SNS 운영과 울산광역시 영상 공모전 운영 등으로 4억 9,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코로나19 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행사 운영비 집행잔액 1,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매체 활용 시정 홍보 사업입니다. 예산액 3억 1,900만 원 중 통신사 수신료, 신문 스크랩, 뉴스 저장료, 공보 발행 등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다각적인 시정 시책 홍보 사업입니다. 예산액 11억 4,800만 원 중 신문 및 잡지 등으로 활용한 홍보 예산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시정 시책 홍보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3,700만 원 중 사무관리비, 홍보관 운영, 대민 활동비 등으로 1억 3,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부서 현원 감소로 대민 활동비 집행잔액 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예산액 3억 2,500만 원 중 시관의 수당, 임기제 및 공무직 보수, 사무관리비 등으로 3억 1,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부서 현원 감소로 시간 외 수당 집행잔액 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실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애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소관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9페이지 세입 결산은 예산액 8,900만 원이며 수납액 8,90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세출 결산은 지출액이 64억 6,800만 원으로 예산액 65억 200만 원 대비 집행률은 99.5%로 또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며 집행잔액은 3,300만 원입니다.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대변인 소관 일반 회계 결산은 유무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 의견으로 집행잔액 비율이 예산액 대비 0.5%로 예산 절감 및 불용액 감소를 위한 노력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나 인력 운영비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결산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대변인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변인실 소관 2020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 운영비 내 시간의 근무 수당의 경우 6급 기준으로 예산 편성되었으면 현원 2명 감소로 인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대변인실 소관 2020년 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이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또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또 예산을 제대로 잘 사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실제 대변인을 맡으셔서 작년 한 해 활동하신 거잖아요. 네네, 활동하신 거잖아요. 네, 코로나 시기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좀 어땠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거의 홍보는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 다 홍보됐었고 또 코로나 때문에 모든 이게 우리 블로그라든지 이런 행사들이 전국에서 이제 파워 블로거들 이런 분들이 초청을 해서 행사도 좀 해야 되는데 또 그런 것도 다 취소가 되고 했거든요. 그래서 또 연말까지 또 기다렸다가 또 이게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겠나 해서 또 1,500만 원을 남겨뒀는데 그것마저 이제 블로그 모든 행사들 워크숍 같은 게 다 취소가 돼서 좀 아쉬웠습니다. 이제 그건 이제 코로나로 인한 네, 여러 가지 그렇죠. 현상들인데 공보실에서 되게 오랫동안 근무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때와 지금의 이제 물론 코로나 시기가 있긴 하지만 대변인으로서 또 공보실에 근무를 하시니까 환경적인 변화라든지 그런 부분이 어떤지를 여쭈는 겁니다. 그때 일단 코로나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일단 기본으로 일단 하고 그 당시에는 그냥 우리가 시정만 계속 이래 홍보를 그리고 모든 행사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행사를 우리가 홍보를 해왔는데 또 그런 게 조금 차질이 있었지만 그래도 행사가 또 각 실과에서 취소되지 않고
우리 요 내부적으로 한 행사에 대해서는 그래도 홍보에 또 다 만전을 기했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 질문의 요지는 실제 이제 예전에 대변인실에 그 공보실에 근무할 때 어떤 시정 홍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과 지금 좀 달리 그러니까 코로나이기도 하지만 코로나일수록 사실은 우리 주민들이 어떤 관심도라든지 그리고 코로나의 어떤 확산이나 아니면 또 시정 이런 코로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울산시가 어떻게 변화 발전하는지에 관한 거라든지 여러 가지 시장님의 활동이라든지 분명히 그 대변인실에서 하는 역할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또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그전과는 또 다른 방법으로 뭐 대변인실에서 홍보라든지 기사라든지 다양하게 했던 부분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하는 거죠. 그런 게 있었는지 좀 어떤지. 예. 저희들은 뭐 그 코로나 이전에도 지금처럼 지금 그때 당시에는 SNS가 활발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SNS를 좀 많이 활용도 하고 있고 우리 뭐 웹진이나 지금 우리 뭐 블로그 뭐 기자단이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일단 우리가 지금 SNS 쪽으로 활용을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이고 그다음에 이제 신문 언론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방송이나 뭐 대담이라든지 대담 프로라든지 시장님 이제 출연하셔서 대담 프로라든지 이제 특집 각 언론사별로 뭐 중앙지도 좋고요. 그 특집 같은 거 좀 많이 조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금 계획 중이고 있고. 예. 지금 울산이 정부 합동 평가에서 네. 뭐 분야별로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일단 연속으로 지금 최우수 등급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실제로 정부 합동 평가에서 연속으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는 거는 그만큼 공무원들도 그리고 그 공무원들과 함께하는 뭐 시정을 이끌어가는 시장님도 일을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나타내는 건데 왜냐하면 정부 합동평가는 전국 지자체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예 실제로 그게 정확하게 공식적인 평가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속 지지도를 운운하잖아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을 갖고 있습니까? 대변인님은? 저희들 지금 공무원들은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조금 더 크게 얘기해 주세요. 예, 우리 지금 각자 내부 우리 조직의 공무원들은 다들 열심히 해가 평가를 항상 이래 상위 등급을 또 3년 우수 이제 뭐 7기 이제 민선 7기 이제 들어와서 3년 연속 최우수 이런 평가를 받고 모든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게 이제 리얼미터라는 이제 민간에서 이제 하는 이제 그 지지율이 좀 낮으니까 이제 공무원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이렇게 뭐 박탈감이 있지만 그래도 뭐 이런 이제 행정의 평가를 어차피 우리가 공신력 있는 우리 행안부로부터 이렇게 받고 있으니 그에 대해서 또 공무원들도 뭐 자부심 갖고 이번에 또 홍보를 또 많이 했습니다. 또 그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그런 어떤 괴리감이 생기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부 합동 평가 최우수 3년 연속과 그냥 시장님의 어떤 지지율 네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참 뭐 많이 대안이 아쉬워요. 있으신지. 그래 그것도 제가 진짜 너무 아쉽고 시민들께서 어차피 저희들도 홍보를 최선을 다해서 뭐 신문, 방송, 뭐 SNS 다방면으로 해서 시민들은 나 많이 일단은 다들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만나잖아요. 시민들 만나고 언론인들 일단 뭐 여론주도청 이런 분들하고 만나보면 그래 뭐 성과는 너무 많다 하는데 그걸 이제 시민들이 몰라주시는 건지 아니면 이제 그게 뭐 하여튼 같이 이어지지가 않으니 그게 되게 아쉽습니다. 예. 그래도 막 열심히 해야죠 직원들은 또. 예. 네, 지금 계속 정확하게 사실 고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예, 그냥 제가 뭐 딱 원하는 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정부 합동평가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일을 추진하고 있고 같이 공무원들과 일하고 있는 그 시장의 어떤 지지도에 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까지 연계해서 좀 공무원들도 열심히 일한 부분들이나 아니면 또 시장도 열심히 일한 부분들에 관한 어떤 대변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되거든요. 실제로.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선명하게 판단하고 왜냐하면 저희는 따뜻하게 그러면서도 열심히 그리고 제대로 성과 내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언제 어디서나. 그랬을 때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합동평가에서는 최우수 등급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계속 뭐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어떤 미명 아래 계속 저평가가 되어지고 그리고 실제 열심히 일하는 기운이 같이 진짜 꺾일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오랫동안 그런 부분이 지속되다 보니까 심히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방안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단 뭐 전 공무원들이 자기 맡은 바 또 뭐 다 열심히는 다 하고 있으니 아니 대변인실에서 네. 제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대변할 방안이 있으시냔 말이에요. 어디 지지율 말씀입니까? 뭐 지지율을 떠나서 일단 시정에 대한 지금까지 했던 방식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방안이 있으신지? 또 다른 방안 일단은 모든 게 이제 무차별 홍보니까 뭐든지 이제 홍보라는 게 본격적으로 조금 더 뭐 저희들이 하여튼 공격적인 이런 이제 마인드로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계속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그냥 그 모습 그대로 홍보를 하되 최대한 많이 뭐 최대한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 정도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근데 실제 지금까지 홍보를 안 해온 건 아니지 않나요? 그죠? 그럼 그 안에는 분명히 조금 더 세밀하게 기획이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런 그냥 무차별적인 홍보만으로 안 되면은 정말 좀 더 우리가 그 시정이 어떻게 이끌어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뭐 합동평가에 관한 부분들도 어떤 부분에서 정말 최우수 등급을 받아서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부분의 혜택이 또 돌아가게 되는 건지 아니면 그게 시민의 어떤 삶 속에 어떻게 묻어나는 건지에 관한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체감형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제대로 알려내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냥 뭐 합동평가 최우수 등급 이걸 계속 들이민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한다고 해서 사실은 뭐 지지율을 갑자기 끌어올리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시민들이 이런 부분들을 평가를 잘 받고 우리 생활 속에 이렇게 지금 젖어 있구나 이렇게 녹아들어 있구나라는 걸 알았을 때 시민들이 제대로 평가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홍보를 좀 일례로 제가 홍보할 만한 거는 이제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한번 보내보거든요. 의회를 통해서 한번 보내보면 그에 대한 의원님들도 잘 안 열어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물면 또 이제 각 시민들한테 그죠? 시민들한테 뭐 신문 보도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SNS를 통해서 이제 또 지인들한테 또 알리잖아요. 알리면 자기하고 관심 있는 분야가 아니면 시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건지 그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고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국 의원님 뭐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 뭐 좀 자신 있게 답변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변인실이 지금 명칭이 홍보실로 다시 바뀝니까? 네. 언제부터 바뀝니까? 7월 1일부터 변경이 됩니다. 원래 홍보실로 가야 됩니다. 대변인 공보실에서 지금 대변인실 갔다가 다시 홍보실로 오는데 뭐 이제 홍보실장님 되시네요, 그죠? 실장님 되시면 업무를 좀 더 잘 안 하겠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 명칭하고 역할과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대변인이라면 울산시의 시정 또 시장을 대변해서 이렇게 발표하는 이렇게 받고 인식이 안 되는데 홍보실이
맞다. 원래 제 위치를 찾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우리 송철 시장님 열심히 참 시정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또 실책하는 부분을 본 의원을 지적하고 또 시민들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 수정을 할 수도 있고 뭐 일이라 하면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시민들의 소리를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잘 못한 부분, 또 우리 송철 시장에 대한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 기대가 충족되지 못해서 지지도가 떨어진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큰 부분이 안각화, 지금 현 대통령하고 뭐 그런 관계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해결 안 되겠나 이래 싶었는데 아직도 결론이 안 나오고 있는 부분 좀 안타깝다는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공약 이행률 매니페스토 이 부분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사업은 계획을 해서나 지금 현실하고 안 맞으면은 그 부분을 계획을 좀 무산이나 취소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너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 부분도 이제 임기 마무리 지어야 할 1년이 남았습니다. 1년 동안 정말 제대로 된 사업은 더 잘하고 더 확대를 시키고 지금까지 문제점이 있었던 사업은 과감하게 접는 이런 용단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결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결산은 우리 뭐 대변인실에서 너무나 잘해가지고 이것도 문제가 조금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집행자능이 좀 남아야 되는데 너무 잘 써서 그 부분도 좀 그렇다는 말씀 드리고, 뭐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 시정에 대해서 제가 또 뭐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변인님이 좀 이해를 좀 하시고, 지금 현재 공약 이행률이 6월 기준에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공약 관련해서는 기획실에서요. 기획실에 하는데 대변인실에도 우리 이제 시정을 홍보하고 하기 때문에 공약 이런 부분도 몇 프로 달성했다 이런 부분도 좀 알고 계시는 게 좋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뒤에 계장님 아시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 부분은 기조실에서 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대변인실에도 항상 이 체크를 하고 우리 시장님이 임기 동안에 공장했는 부분을 몇 프로 달성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뭐 홍보면 홍보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언론에 보면은 우리 시장님이 잘하는 부분은 주민 소통이 제일 좀 1순위로 나타났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전 시장보다는 소통을 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조금 부족한 부분, 그런 부분은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제가 뭐 야당 의원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울산 시민 대표로서 와서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 질의나 서면 질의를 하면 답변이 제대로 오질 않습니다. 저는 주변 여론이나 또 제가 야당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을 종합해서 질의를 하는데 그 부분에서 답변이 엉망이다, 신동찼다는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의원들이 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뭐 약간 무시하면 무시하다시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을 잘 하겠나 이런 의구심도 한다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남은 임기 동안 최대한을 잘해서 좀 뭐 업무 성과 지지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울산 시민들로부터 좀 신뢰받는 그런 행정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 여기에 다 뭐 민주당 의원님들 다 지방선거도 있고 시장 역할이 중요하다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본의원 입장에서는 별로 그런 권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지만은 저는 울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시장님이 잘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제가 뭐 여러 가지 시정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뭐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뭐 제보고 이상하게 자꾸 말씀하시는데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제가 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출산율하고 일자리입니다. 청년 일자리를 만든다고 예산은 200억이 넘게 이렇게 책정이 돼서 각 실국별로 이렇게 예산이 배정되는데 실제로 체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제대로 된 청년 정책을 해서 청년 일자리가 타 시도보다는 월등하게 울산이 잘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실적을 좀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까지의 청년 정책과는 또 다른 정책을 좀 펼쳐야 되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또 많이 고민하는 출산율, 우리 시가 세종시에 이어 두 번째로 출산율이 가임 여성을 기준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0명당 6.4명인데 출산율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은 출산을 해서 그 여러 가지 뭐 혜택이면 혜택, 그런 경제적이나 여러 가지 뭐 본인들이 일하는데 문제가 좀 없도록 시에서 좀 더 꼼꼼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지금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은 목표가 18, 75 이래 됐습니다. 목표가 원래는 90이나 100% 돼야 되는데, 그래서 달성률이 426% 일어나는 부분은 왜 이런 목표를 18, 75로 잡았죠? 지금 안 그래도 2021년도에는 성과지표를 지금 바로 잡았거든요. 이게 2017년도에 보니까 그때 성과지표가 15% 뭐 이래가 매년 1%씩가 15, 16 뭐 이렇게 돼서 이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지금 올해 바로 잡아서 예. 지금 제출된 사항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본 의원이 기조실에도 매번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대변인실에도 홍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시정을 홍보를 하는데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 참조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 더 잘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승현 대변인님 또 여러 직원들 고생 많았습니다. 일단 우리 송철호 시장의 뭐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주민소통 분야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SA 등급을 받고 또 웹소통 공약 일치도 분야 이런 데서 패스 등급을 받고 있는데 아마 이런 것들이 우리 대변인실의 이렇게 많은 노력들의 결과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명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송철호 시장님의 어떤 지지율이나 또는 시민들의 어떤 반응이 그다지 개선되지 않으면 참
대변인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좀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시민 그 홍보 우리 그 대변인실이 이제 홍보실로 바뀐다고 하니까 좀 그 우리 송철호 시정에서 하고 있는 막 큰 것들 또 아주 거시적인 것들 또 굉장히 대형 뭐 이런 그 홍보 이런 것들은 뭐 잘하고 있다고 보고 또 우리 그 송철호 시정이 아마 가장 잘하고 있는 부분도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사실은 이렇게 웹 소통과 또 공약 일치도 또 소통 분야 이런 데서 좋은 성과를 낸다는 것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거시적이거나 큰 거 또 먼 미래에 관한 이런 것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민 개개인이 좀 그 나한테 와 닿는 내가 동의할 수 있는 막 그러한 사업을 좀 홍보하고 그러한 시정을 좀 자꾸만 알려내는 그러한 역할을 좀 우리 대변인실에서 더 해줘야 되지 않느냐. 사실은 시민들은 그 대변인실에서 나오는 시장님께서 나오는 메시지가 내 중심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느냐를 생각을 하지 사실은 먼 미래 이런 거 잘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변인실에서 이러한 좀 소소한 정책 사업에 대한 홍보들을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뭐 그렇게 하고는 있죠, 그렇죠? 지금 안 그래도 큰 뭐 우리 사업들은 홍보를 이미 많이 됐었고 뭐 나인브릿지 이런 사업들은 그냥 우리 특집 이렇게 언론사의 특집 제공으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민생에 좀 집중을 하면서 네. 시민들에게 조금 진짜 의원님 아까 다들 말씀하신 네. 것처럼 우리 뭐 출산율도 뭐 다 거기 다 시민들하고 다 관계가 되니 네. 그런 일자리라든지 그런 게 이제 홍보를 저희들이 좀 많이 지금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다양한 이제 홍보 방안을 지속적으로 지금 찾고 있고 그렇게 홍보 지금 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거는 뭐 우리 시장님하고 같이 대변인 홍보실하고 같이 이야기를 좀 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상징성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슬로건이라든지 표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아직 이제 뭐 언제까지 그렇게 쓰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9개의 성장 다리 나인브릿지 이야기를 이제 많이 그 앞에 꼭 내걸고 있는데 타이틀로 사실은 이것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그 뭐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우리 울산시의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이제 시민들도 다 알고 있고 좀 많이 알려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방금 이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한 그 지점을 시장님의 어떤 상징적인 표어로 좀 수정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니면 어떤 큰 행사라든지 주민들을 만나는 행사가 아니라 좀 큰 행사 정책을 목표로 하는 큰 행사 이런 데서는 나인브릿지 9개 성장 다리를 쓰더라도 우리 시민들과 직접 만나는 그런 행사들에는 우리 시장님의 슬로건 표어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당장 우리 시장님이 아주 잘하고 있는 친근한 시장이라고 제시한다든지 아니면은 주민들의 아주 소소한 삶을 챙기는 시장이라고 표어를 걸든지 좀 이제는 좀 그렇게 조금 변화를 줄 때가 안 되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거시적인 미래 성장 우리 울산시의 미래 먹거리, 우리 울산시의 먼 날의 어떤 발전을 위한 준비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고 또 그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것을 표로 써야 할 장소가 있고 또 시민들을 직접 만나는 데서는 조금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계획을 한번 잡아본 적이 있습니까? 네,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 저 예산 주신 시정 소식지 있잖아요. 거기에도 이제 좀 실어서 일단 시민들한테 또 일단은 다가갈 수도 있고 그 외에 저희들이 이제 그거는 어차피 이 슬로건 이게 이제 다들 이제 너무 이제 몇 년간 진짜 조금 지적해 주셨듯이 조금 이제 이게 시민들이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이게 그거 가지고는 잘 모를 수도 있으니 일단 그것도 홍보도 나가고 같이 나가면서 그다음에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민생을 뭐 파고든 이렇게 다가가서 하신다는 것도 말씀드렸고요. 지금 그게 뭐 슬로건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지금 그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요. 변경을 좀 해볼까 이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 딱 1년 남았거든요. 아직도 고민하시면 곤란하고 빨리 결정내주셔서 시민들의 삶과 민생, 복지는 현재형입니다. 그렇게 멀리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 상황과 같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는 거시적인 슬로건보다는 시민들에게 직접 시민들의 아픔을, 어려움을, 시민들의 삶을 직접 이렇게 이거 체크하는 이렇게 터치하는 그러한 슬로건이 이제는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한번 고민하시고 알겠습니다. 시장님이 잘하고 계시는 부분 또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공수표로 날아가지 않도록 좀 홍보실에서 더 각고의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현재에 맞는 현재 시민들의 삶에 맞는 그러한 슬로건을 한번 좀 개발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예산상으로 볼 때는 너무나 많은 일을 꼼꼼하게 해주셔가지고 뭐 특별히 결산에는 다들 검토한 바와 같이 문제가 없고 열심히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대변인실 소관 2020년도 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관실 소관 2020년 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남상진 감사관입니다. 평소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도를 해주시는 김미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실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5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감사관실 예산액은 총 3억 8,914만 원이며 이 중 3억 8,36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53만 원으로 예산액의 1.4%입니다. 집행잔액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 및 특정감사 업무 수행 집행잔액 136만 원은 업무 추진비 92만 원 등입니다. 공직자 재산 등록 및 청령 업무 이행 집행잔액 157만 원은 국내 여비 102만 원 등입니다. 조사 및
공직기관 감찰 집행잔액 134만 원은 업무 추진비 88만 원 등입니다. 계약 심사 운영 지원 집행잔액 57만 원은 국내 예비 41만 원 등입니다. 기본 경비 집행잔액 69만 원은 국내 예비 48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20 회계연도 제출 계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상진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소관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10페이지 세출 예산 지출액이 3억 8,3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3억 8,900만 원 대비 집행률은 98.6%로 전년도보다 0.4% 감사했습니다.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일반회계 결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 의견으로는 집행잔액 비율이 예산 현액 대비 1.4%로 예산 절감 및 불용액 감소를 위한 노력으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사료되나 감사활동 수행 예산 잔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결산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감사관께서는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활동 수행 예산 잔액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 수행 예산 잔액 136만 원은 최종 편성된 예산 8,204만 원 중에서 업무 추진비 집행 잔액 92만 원, 기타 보상금 집행 잔액 42만 원, 여비 집행 잔액 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2020년 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 회계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미영 질의 순서에 따라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관님. 이번에 결산 준비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특히 이제 울산의 맑고 투명한 감사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작년 한 해 결산이라서 작년에 2020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감사를 실시하는 부분에 특별한 애로사항이 없었습니까? 감사할 때 특별히 애로사항 같은 건 없었고 저희들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직원들하고 직접 면담 같은 걸 되도록이면 최소화하고 이렇게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직접 면담을 최소화하면 실제 감사하는데 불편사항은 없는 거예요? 다소 불편하더라도 자료 검토 이런 데 충실하게 해가지고 감사를 수행했습니다. 자료 검토 중심으로 해서? 예. 네. 전체적으로 그 부서 성과를 보면 종합감사 제도 개선이나 아니면 청렴도 그리고 계약심사 절감률까지 다 100% 이상을 달성을 하셨어요. 목표 대비. 예. 그래서 좀 어려운 환경이었을 텐데 종합감사 제도 개선이나 청렴도 측정 이런 부분들은 좀 어땠습니까? 전혀 영향이 없었습니까? 코로나 영향은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 이제 계획을 잡았을 때 종합감사 이제 제도 개선 쪽으로 위주를 좀 하자. 처벌 위주보다는 네네. 그런 쪽으로 이제 성과를 내려고 하고 해서 지금 제도 개선 발굴률이 이제 100% 정도 되었고요. 그다음 청렴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직원들 청렴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들 판단돼서 청렴 위주 교육. 청렴도는 어떤 식으로? 저희들이 이제 청렴 목표, 청렴도 같은 거는 직원들 사실은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중점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 또 좀 치중해가지고 홍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치중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주로 청렴도 측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교육이나 홍보 중심으로 목표를 잡고 청렴도에 관련된 그리고 그걸 실시함으로써 지금 성과 지표는 105% 정도. 예. 어떤 방식으로 교육했나요? 인터넷, 온라인? 저희는 온라인도 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제 청렴도 권익위 청렴도 이 부분이 또 저희들한테 영향을 많이 미쳤고 그냥 이제 청렴 측정 지수가 105%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청렴도 측정 지수 그리고 목표 청렴도 측정 지수 이렇게 하면 사실은 청렴도를 측정하는 어떤 기본 데이터를 가지고 사실은 측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교육이나 홍보 중심으로 이루어지셨네요. 네, 저희들이 이제 청렴도 이게 교육하고 이렇게 하면은
저희들 이제 그런 부분을 더 반영을 해가지고 건의 위해서 이 청렴도를 측정을 하면 점수를 그럼 저희들 목표를 세운 점수보다 높게 올라가면 100% 이상 달성이 되는 거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 점수를 매기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건의 위해서 점수가 이제 나오거든요. 저희들이 예. 이렇게 교육 실적이라든지 전체 제출을 하면은 그 부분하고 저희들이 목표치하고 대비해가지고 100% 이상 네네. 달성했다. 이런 전체적으로 2020년 결산이지만 사실은 감사관은 예산 자체도 많지가 않고 예. 그리고 실제 뭐 이렇게 집행 잔액이나 이런 걸 봐도 전체 집행하고 난 뒤에 그냥 불용 처리된 이제 뭐 보편 타당하게 예산이 집행이 된 상황이라서 그러면 이렇게 예산 많지 않은 예산 속에서 이제 감사관의 어떤 그런 매년마다 정해져 있는 목표나 그리고 그런 업무가 제대로 활성화됐는지를 지금 좀 여쭙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청렴도 측정률은 그렇게 해서 좀 달성을 하신 거고, 그리고 아까 종합감사 제도 개선 발굴에 있어서 그러면 주로 이제 제도 개선에 관해서 뭐 이렇게 처벌을 하기보다는 제도를 개술하는 건수로 사실은 또 100% 달성하셨는데 주로 발굴 건수가 몇 프로가 목표였고 얼마나 발굴되었고 그리고 그 중에 몇 가지 한두 가지 소개해 주신다면 예,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제도 여기 성과 보고서에 보시면은 제도 발굴 목표가 17건인데요. 네. 저희들 17건을 달성을 했고 대부분 보면은 가난인지 불안한 업무 개선 이런 쪽으로 지금 제도 개선을 한 부분이거든요. 업무 개선에서 소개를 하나 한다면요. 우리가 지방시에 예를 들면 이게 성과 제도 개선 특별하게 제가 지금 생각나는 부분은 잘 없는데 저희들이 보통 제도 개선을 하면은 이제 행정기관에서 좀 법과 틀리게 한다든지 예를 들면은 저희들이 이제 특별하게 예를 들면 17건 목표를 했고 17건을 지금 이제 그 제도 개선 발굴을 했기 때문에 100% 달성하신 거잖아요. 예. 그 중에서 한두 가지만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생각이 잘 안 나고요. 다음에 제도 개선 쪽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예산이 많지 않아서 그리고 보편 타당하게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이제 부서 성과 부분에서 한번 전년도의 상황을 한번 되짚어 본 건데 실은 감사관님께서 바로 답변을 못 하셔가지고 조금 당황스럽긴 하지만 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신다고 하니까 추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이렇게 그냥 성과 지표 달성 현황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꼭 감사관님이 아니더라도 다른 계장님들도 답변을 해주실 수 있으실 텐데 너무나 그냥 이렇게 표에 그리고 수치에 매몰되어서 실제 내용이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염려가 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실제 진행하고 있는 거라고 한다면 바로바로 좀 답변이 나와야겠죠, 그죠? 네. 앞으로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평소 우리 시정의 여러 가지 감사 역할을 하시는 감사관실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결산보다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 질의를 통해서 선바이 지구나 여러 지구의 투기자 부분을 좀 조사를 하고 있는데 감사원실의 역할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현 정부의 제일 지금 국민들로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는 부분이 부동산 정책입니다. 울산에도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좀 많이 올랐고 상대적으로 서민들은 박탈감이랄까 여러 가지 좀 그런 심리적으로 또 위축이 되고 집을 안 가지는 사람들이 그런 불만이 상당히 많은 시점에서 선바위 지구를 개발한다. 뭐 사전 정보를 일찍이 입수하시는 분들은 뭐 여러 가지 투기의 그런 소재도 있고 사실 뭐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 명의로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전부 차명으로 하고 여러 가지 그런 편법을 동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조사는 아직 후진적으로 하기 때문에 계속적인 이런 반복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뭐 저희들은 언론을 통해서 알았지만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정보를 미리 입수하시는 분들이 또 지인들에게 또 이렇게 정보를 흘려서 그런 투기의 요소를 만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은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전답을 이렇게 개발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떠나서 뭐 이렇게 뭐 반대를 많이 하고 또 거기에서 평생을 살았는데 뭐 아파트가 사는 부분을 상상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무슨 지구를 결정할 때는 좀 신중히 좀 해야 되는데 LH와 울산시의 그런 협업이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지금 여러 가지 감사관실에서의 투기자 색출은 뭐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 앞으로 이 부분을 비단 이번 사건이 아닌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경찰이나 뭐 의심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나 검찰에 이관을 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세무서에 이렇게 하면은 세무서에서 조사를 정말 경찰보다는 훨씬 잘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상속을 하면서 자기 자식들 앞에 하면서 그 명의를 그렇게 하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번 조사를 통해서 우리 감사관님이 느끼는 부분이나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뭐 어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들이 이제 투기 조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제일 문제가 이 조사의 한계 범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공무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무원 본인에 대해서는 이 부분 투기에 대해서는 조사가 일부 가능하지만은 직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은 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저희들이 앞으로도 아마 계속 그러겠지만은 이 뭐 개인정보 보호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동의를 안 받는 상태에서는 투기 조사가 사실상 공무원 본인 외에는 할 수가 없다고 사실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애로사항이 사실 좀 많았습니다. 그런 제가 그런 관계로 기초조사만 해서 다른 기관에 이관을 시켜야지 감사관실에서 어떻게 그것까지 조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이게 공무원 본인 조사 해가지고는 이첩할 그런 건도 거의 잘 발견이 안 됐습니다. 감사관님, 예. 자, 선바위 지구다. 그러면 2년치를 발표되기 전 2년치 명의 이전했는 부분을 다 색출해서 거기에 공무원 있는지 없을 겁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자기 명의를 하는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몇 명이 이렇게 2년 안에 이렇게 토지 매입을 했다. 그래서 세무서를 경찰에 그냥 기초만 자료만 해서 넘겨야지요. 그 감사관실에서 어떻게 그런 부분을 조사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제가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으면은 그렇게 해야지. 감사관실에 전 직원들이 다 붙어도 그 조사를 끝까지 못합니다. 자기들은 전문적으로 그것만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의심이 간다. 그런 부분은 판단은 자기들은 잘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정 질의했는 부분에 공무원뿐이 아니고 또 직계 좀비소까지 좀 해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저희들 의원들도 보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거기에 엄청나게 위원회에 들어가는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왜 들어가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고급 정보를 선점하기 위해서 가는지 그런저런 부분도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이 정보가 노출이 안 될 수 있는 그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본인이 심의를 했는데 그 정보를 알았는데 자기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말하지 마라. 그거는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근본적으로 이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데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과거부터. 그래도 이게 안 되는 부분은 본 의원이 생각해도 이 방법이 별로 없는데 타 시도에는 좋은 사례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은 건절시킬 수 있는지 제가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감사원님이 깊이 고민을 좀 해서 우리 시에서는 절대 그러지 없도록 하는 부분도 한 방법이다는 좀 말씀드리고 싶고, 결산에 이런 얘기를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진행형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아무튼 여러 가지 그 감사하시느라 고생은 많다는 좀 말씀드리고 싶고, 5개 구군의 감사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감사 지적되는 부분이 또 지적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을 좀 해야 안 되겠나 제가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오늘 감사실에 결산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남상진 감사관님 이와 여러 직원들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감사실에는 특별히 어떤 그 사업보다는 다 인력으로 움직이는 그런 업무가 많은데, 어떤 집행률에 있어서나 결산에 있어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한 가지 그냥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감사관실에서 많은 우리 의원들 재산 등록 신고 이런 거 할 때, 변동 신고 이런 거 할 때 좀 많이 도와주시고 계시는데, 이게 재산 변동 신고 한다든지 하는 게 보면은 매년 좀 바뀌어요, 그죠? 네. 이게 너무 바뀌고 또 그 전에 담당했던 우리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있는 저번에 담당했던 직원하고 이번에 또 담당한 직원하고 이렇게 요구하는 게 좀 굉장히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도와주고 또 감사실에서 도와주고 해서 참 감사한데, 우리 의원들도 굉장히 당황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이게 너무 이렇게 바뀌고 하니까. 그래서 감사실에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선제적으로 이런 바뀐 것들에 대한 안내가 우리 의원들에게 조금 있어주면은 재산 변동 신고할 때 좀 참고하고 조금 이렇게 너무 당황스러워하지 않아도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다 해놓고 이제 우리 감사실에서
담당자 오셔가지고 정말 잘 도와주셔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좀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 그런 변화된 것들을 조금 알려주신다면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그렇고 해당 의원님들도 좀 그렇고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점 한번 좀 제안을 드리고요. 나머지 우리 뭐 결산에 있어서는 특별히 제가 드릴 어떤 내용이 없기 때문에 뭐 수고했었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2020년 회계연도 울산광역시의 일반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안건 심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관실 소관 조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855 울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관 남상진입니다. 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55호 울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수가 정원되고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3조 제1항에서 위원수를 기존 11명에서 13명으로 임명 정원을 하고 정원되는 임명은 민간위원으로 함에 따라 민간위원 7명을 9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상위 법령의 용어 정비에 따라 법관을 판사, 검사, 변호사로 정비하였습니다. 근거 법규는 공직자윤리법이며 개정조례안은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 예고 시 접수된 법에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상진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의안번호 제855 울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경과, 제정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 의결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수가 정원되고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수 정원과 용어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 내용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향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례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이 내용은 아니고 본 의원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인데 제가 위원회 안건이 있어서 가면은 우리 의원들 뭐 낙선했기나 그다음에는 주로 낙선했는 의원들 그겁니다. 낙선하고 회사에 복귀하기나 타 직업군으로 직업을 구했을 적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미신고로 해놔서 벌금 이게 매년 건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왜 좀 성실하게 좀 안내를 좀 안 하노? 왜 이렇게 낙선되어 있는데 벌금까지 내야 되느냐? 법원까지 가야 되고 그 법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뭐 어떻게
이렇게 봐주고 하는 부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낙선해서 뭐 자기도 정신없고 또 뭐 기분도 그래서 뭐 날라오는 그런 부분을 체크를 못 할 수도 있거든요. 선거만 끝나면 매년 몇 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이게 좀 개선해야 되겠다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물론 구청장은 얼마 동안 복귀를 못하고 그런 기준이 쫙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의원들 잘 모릅니다. 그냥 나를 낙선해가지고 복귀하면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신고를 안 하면은 또 이렇게 벌금을 하게 돼 있는데, 이 같은 의원으로서 이 부분은 정말 좀 개선을 좀 해야 되겠다. 개선하는 부분이 안 되면은 통지를 몇 번이라도 이렇게 해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이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이 시에서 하는지 구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좀 그래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제가 건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 감사관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답변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요?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그분들한테 연락을 드리고 있거든요. 드리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게 신고가 좀 하다 보니까 누락되고 이런 부분인데, 저희들 전체적으로 그 안내도 하고 개인한테 직접 그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셔야 된다고 안내를 하고 있는데, 다소 미흡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통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해당자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신고를 안 해서 이렇게 벌금을 50만 원을 물고 또 법원까지 가야 되고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그렇게 하니까 한번 연락을 받았대요. 그래서 또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못한 부분, 자기도 알고 있으면서도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는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두 번, 세 번이라도 신고가 안 되면 계속 연락할 수 있는 이렇게 방법을 좀 연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지혜를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조례에서 용어 정비하는 것은 상위법으로 정비가 된다고 설명을 했는데, 의원수가 11명에서 2명이 정원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반드시 필요한 어떤 직책이 생겼나요? 이게 공직자윤리법에 인원수를 13명으로 민간인을 2명을 늘리고 그 따라서 저희들 조례도 자동적으로 이것도 상위법 개정이네, 그죠? 예. 그래서 밑에 용어 정비는 상위법 개선으로 인해서 그렇다고 설명이 돼 있는데 위에 거는 안 돼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일반 민간위원 중에서 방금 그 민간위원을 정의한 그 기준에서 그냥 두 분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도 민간위원이 7명이 있는데, 예, 9명으로 바꾼. 네, 9명으로 이제 더 늘렸다. 예. 객관성, 투명성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다. 네,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855호 울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